여기 장시호 건 하나만 좀 얘기 좀 하죠. 네네. 여기 지금 김영철 검사가 저희를 상대로 3억 손배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변호사도 좀 구하고 네.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서 7월 19일 날 선고를 하겠다. 변론 없이 그냥 선고하겠다라고 그냥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답변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네. 당사자가 원고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의 답변을 제출을 할지. 예. 그리고 이제 이 답변서를 보면 이제 선고가 아니라 이제 그 첫 변론 기일이 이제 지정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뭐 이제 무변론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실제로 무변론 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변서를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 이런 건데 우리가 사실은 뭐 통상적으로 보통 이게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답변서 제출할 때 보통 한 달 네. 정도 여유 기간을 갖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걸 보고 네. 저 놀랐습니다. 근데 답변서를 네. 아마 제출을 해도 그렇다고 바로 또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냐고는 꼭 그렇지도 않고. 네. 근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좀, 법원이 네.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빨리 우리의 그 답변, 우리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원에서 빨리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해도 바로 기일이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19일 날 선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낼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7월 19일 날 또 그날 뭐 김영철 검사 이거 손배소송 결과 또 기다리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네, 변희재 대표도 갑자기 뭐 법원에서 무변론 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놀랐나 봐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또 변희재 대표 나름대로 그동안 태블릿 PC 조작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첨부해서 답변서를 곧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희도 빨리 서둘러서 답변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은신 중이었다가 네. 살짝 귀국해서 경찰과 공수처를 들려서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조사를 받고 바로 출국했다고 그러죠. 또 바로 출국했다는 겁니까? 네.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김영철 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지금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건이 뭐가 있냐면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이번에 참고인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거기는 피의자로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변희재 대표 얘기에 따르면은 장시호가 귀국해서 이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공수처에서 거의 매일같이 변희재 대표한테 전화가 와서 뭔가 이 장시호 씨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와 관련한 조사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장시호 씨는 김영철 검사와의 관계 그리고 이 태블릿 PC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뭐 국정농단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공수처나 경찰에서 장시호 씨 힘들게 귀국했잖아요. 다시 나갈 게 너무나 뻔한데 왜 출국 금지를 안 했는지. 어쨌든 한국일보 이제 기사에 보니까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철 검사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네. 저희가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중앙지검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북부지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6월 초에 발령이 났고 지금 현재 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지금 이렇게 앉아 네. 있습니다. 북부지검에는 차장검사가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북부지검의 이제 2인자죠. 그리고 사실은 검사장보다도 주로 실무를 지휘하는 책임 보통 차장검사가 하거든요. 네. 과연 김영철 검사가 저런 부끄러운 일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장검사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 네. 저런 차장검사를 상대로 해서 검사나 아니면 밑에 있는 검찰 직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 차장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고 그럴까.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대검에서 사실은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직무 정지를 시켜주는 게 맞죠. 전 당사자도 그렇고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좀 못할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차장 검사 밑에 이렇게 검사들이 많네요. 네. 김영철 검사 이 휘하에 있는 이 검사들이 김영철 검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 네. 그죠? 이제 사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김영철 검사 관련된 사안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저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마치 자기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배 검사들은 김영철 검사가 과연 네. 자기 주장대로 그게 사실일까 의문을 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청담동 술자리는 녹취 파일이 그 2개지만은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와 관련된 녹취 파일은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1,300개예요. 네. 근데 거의 매일 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속아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꽤 장시간 동안 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그 김영철 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고 또 그 사건을 어떻게 검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사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의정부지검의 부장검사로 있다가 이재용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공판팀장으로 된다는 얘기를 이미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김영철 검사의 친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장시호 씨가 이 검찰의 은밀한 내밀한 이 인사 정보를 어떻게 알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는 거로 알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카톡으로 뭐 답을 안 하니까 신문고로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다가. 그 대검찰청에 질의를 넣었는데 신청 접수 다음 단계가 실과 분배예요. 그러니까 부서까지는 갔어요. 이게 5월 19일 날 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실과 분배만 돼 있고 담당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은 담당자가 누굽니까? 김영철 검사죠. 본인한테 지금 안 간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서 대검에서 그냥 감찰 3과가 이 서류를 5월 19일부터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처리 예정일 보십시오. 9월 27일입니다. 6월 27일이 아니고 9월 27일입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뭐 김영철 검사가 경찰에 그 고소를 했으니까 경찰 수사가 그 전에 나지 않겠냐라고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찰에서는 전혀 뭐 지금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검사를 김영철 검사만 지금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더 있죠. 그리고 강백신 검사까지 해서 질문을 4명한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2 검사는 답이 왔어요. 답이 왔죠. 답이 왔는데 강백신, 김영철은 답이 없습니다. 접수만 된 상태예요.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같은 날 이틀 사이로 보냈는데 17일 날 보낸 건 답이 벌써 왔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2명의 검사는 뭐 지금 이제 좀 한 라인에서 좀 밀린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강백신, 김영철 검사는 여전히 윤석열 이 검찰 체제에서 중요한 핵심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2명의 검사를 거의 같은 날 우리가 질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죠. 일주일 내로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27일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법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2020년 10월 25일자 이 KPI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고받았던 카톡이죠. 카톡 날짜죠. 여기 이제 장시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속보 봐. 반말투죠? 이거는 자기 친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급 연락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급 연락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사이면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뭔지 왜 연락드려야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언론들은 저런 문자는 관심이 없어요. 답이 더 놀랍습니다. 미안, 통화 가능? 거의 뭐 연인들 사이 그 달달한 말투예요.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죠. 이거 피의자하고 검사하고 대화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5분만 있다가 할게. 세수 중. 세수 중인 게 피해자가 검사한테 세수 중이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에
번호가 다른 게 있어요. 네. 두 사람들만 주고받는 대포폰이 있는 것 같죠? 네. 예. 09로 시작하는 다른 번호가 있는 거예요. 예, 저건 아마 도청, 도감청이 안 되는 폰일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았는 사이인데도 사적 관계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보낸 소장에는 어떻게 됐냐면 오빠라고 부른 것만으로는 네. 오빠라고 부른 것만으로는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피의자가 네. 검사한테 오빠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빠랑 전화해봐야지. 네, 김영철 검사는 그 시사인과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 이후 장시호 씨가 연락을 해오면 받았고 원론적인 법적 조언을 해준 것은 맞다. 원론적인 걸 어떻게 했습니까? 법조문을 읽어줬다는 얘기입니까? 법조문을 읽어줄 것 같으면 장시호 씨가 굳이 김영철 검사한테 연락할 일이 있나요? 네. 김영철 검사한테 법적 조언을 받으려면요 네. 반드시 호칭을 오빠로 해야 됩니다.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왜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라 그럽니까? 예, 경찰 쪽에 너무 어려운 숙제를 좀 떨어뜨려 줬어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참 현직 이 검사,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이 검찰 체제에서 가장 핫한 검사 중에 한 명인데 참 이분이 고소를 해놨으니 이걸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자기네들도 참 이걸 저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니 좀 낯뜨겁죠. 다 아는데 네. 경찰들도 안단 말이에요. 네. 두 사람 관계를. 근데도 지금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경찰서 서초경찰서에 이걸 떨궜는데 참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서초경찰서가 사실은 검찰의 직할 때 역할을 할 당시에 이 총대를 잘 매던 서초경찰서장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예, 이분이 얼마 전에 정근 갔습니다. 아하. 예, 아주 예, 경찰청의 요직으로 정근을 갔죠. 수고를 했다고 이제 인정을 네. 받은 거네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서초경찰서장님은 예전 경찰서장 있을 때만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뭐 사건에 그렇게 총대를 메고 뭐 이럴 사건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때는 윤석열, 뭐 김건희의 이제 힘이 셀 때인데 네. 지금은 언제 탄핵될지 모를 네. 지금 아주 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네. 네. 자, 이게 지금 뭐 방금 보셨던 그 문자 있잖아요. 네. 10월 25일 이날 지금 보시면은 5분만 있다가 밖에 네. 세수 중 그리고 7시 9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때 실제로 통화를 했죠. 네. 이때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왜 저렇게 장시호 씨가 김스타 검사를 애타게 왜 갑자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죽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뉴타운스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장시호 씨가 이 당시에 이재용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죠. 한 여성과 함께 이제 프로포폴을 이제 맞으러 온 걸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죠. 네. 예, 단순히 프로포폴 투약 말고 이제 더 낯뜨거운 장면을 이제 목격을 했었는데 결국 이 사실을 당시 이제 이재용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스타 검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딱 그런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딱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딱 촉이 온 거죠. 이건 삼성에서 수를 쓰는구나. 결국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이제 프로포폴 마약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뭔가 이건희 회장님의 호흡기를 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재용에 대한 동정 여론을 조성을 해서 검찰 수사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이재용의 프로포폴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급히 호출을 한 거죠. 김스타 검사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세수를 하고 통화를 했겠죠. 통화를 하고 나서 네. 이 지인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김스타한테 이재용 건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씨?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그거 그냥 보내놓고, 그거. 근데 말하고 나니까 속 편해. 그래. 김스타한테.
뭐 어쨌든 컵을 치든 뭘 하든 알고 있는 것과 아, 어차피 오빠가 그러는데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그 여자의 원장, 간호사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누구 입에서 나와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지 맞아. 너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게 이걸 닫고 말고의 문제인데 나도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너만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간호사들 입에서 듣는 것과 내 말이. 나한테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나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 뭐? 야, 실장이랑 그 간호사가 조사받기 전날까지 완전 전화 당일날도 뻔질나게 왔잖아. 근데 조사받고 알았지. 나서 간호사의 말도 약간 그냥 좀 약간 그냥 못 받았어 이런데 뭔가 좀 곰곰이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해. 오빠 내게 나왔다니까. 뭔가 이상해. 전화를 야 꼭두 새벽부터 몇 통을 했냐, 그치? 내가 그리고 분명히 전날 병원 갔을 때 있잖아. 누구를 믿냐고 맞다고. 나 또한 이해관계라는 건 나는 너 때문에 이거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장 사장에 대해서 물었다만 말하고 뭔가 아니 근데 지금 전화로 얘기하는 그렇고 월요일날 봐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뭔가 이상해, 그치? 나온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쨌거나 일단 김자 타이밍 좋게 다 말했고. 내가 전화번호가 없는데 한번 실장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괜찮나? 뭐 한 통 정도야.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장시호 씨는 저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죠. 이제 그 자주 찾아가는 그 성형외과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장시호 씨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원장서부터 간호사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시시각각 이 경찰들의 이제 그 수사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결국 그 이재용이 이제 프로포폴 맞을 때 갇힌 날 자기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들렸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 수사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럼 미리 이걸 김스탄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좀 빠져나갈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왔다 갔다 네. 하다가 결국은 이날 털어놓은 것 같죠. 네. 이게 속 편하다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 뭐냐면 김영철 검사하고 장시호가 문자를 교환하자마자 네. 실제로 통화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지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거짓말이라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장시호 씨는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해서 매일같이 이런 비슷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인한테. 김영철하고 실제로는 통화 안 했으면서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걸 경찰이 다 믿어줘야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참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 검사들의 그 밑을 얼마나 닦아줘야 되나 지금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마저 우리가 덮어줘야 돼? 이 사건마저 우리가 김영철 검사 편을 들어야 돼? 참 자괴감이 일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네. 청담동하고 또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보통은 이렇게 이제 고소인 관련된 참고인까지 조사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한테 전화가 와야 되거든요. 네. 경찰이 글쎄 전화를 올까요? 겁이 나서? 뭐 부르긴 부를 것 같습니다. 불러서 저희하고 또 한숨 푹푹 쉬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김영철, 장시호가 이 서로 모르는 관계라고 보기 도저히 어려운, 정말 이거는 정말 그 경찰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검사 인사 정보를 장시호가 어떻게 미리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8월 19일, 2020년 8월 19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8월 27일 날 검사 인사가 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다 잡아서 나한테 먼저 들어가고 목욕 제기하고 있으래. 그러니까 내가 아니 거기서 맥주 먹자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우린 먼저 가서 맥주 먹고 놀다 있다가 너는 오빠 10시대에 온대. 조사도 그것도 오늘 밤샘 조사인데 중간에 끊고 오겠대. 내가 오빠 오게 20분 전에만 나가면 그러니까 꼭 20, 30분 전에 안 돼? 30분 전에 돼. 오빠 항상 11시에 온다 그럼 2시에 와. 오마이갓. 오늘은 무리 됐으네 그러던데. 너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중간에 끊는 게 쉽지가 않잖아. 맞죠. 왜 무리인 거야 오늘? 나 오늘 뉴스에서 왔는데 갔다가 삼바에서 쫓겨났다가 삼바에서 다시 불렀던데? 주식 분식 회계 다시 하라고?
아, 진짜야? 응. 그래서 그거 그래서 하는 다시 거야? 중앙으로 올라온 거래. 자기 편하게 의정부 가 있고 싶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근데 그 조사 끝날 때까지 이종 맡으라 그랬고 팀장으로 왔대. 아, 알겠어. 그러니까 의정부 부장검사로 있다가 이제 이재용 공판을 담당하는 팀장을 맡으라고 그랬다. 근데 이걸 마치 무슨 뉴스에서 봤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희 찾아보니까 이 통화할 당시에는 김영철 검사의 인사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죠. 8월 27일에 처음 나옵니다. 네. 인사가. 네. 그전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둘러댔다고 자기는 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네. 보시면은 8월 27일자 하반기 검사 인사에 특별 공판 팀장 김영철이라고 8월 27일에서야 비로소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네. 저 통화는 8월 19일이었고요. 네.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그죠? 특별 공판 팀장. 네. 이거 8월 28일 다음날 보면은 삼성 수사 핵심 검사라고 돼 있어요. 네. 특별 공판 팀장. 네.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네. 이때 아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럼요. 장시호 씨는 8월 27일이나 8월 28일쯤 알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네. 근데 열흘 전이죠. 네. 8월 19일에 어떻게 알고 아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친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철 검사.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설명이 어렵다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장시호 씨가 또 김스타 검사도 이 최초 이 장시호 녹취 파일을 입수했었던 지금 KPI 예전에 이제 미디어스에 있었던 우리 전혁수 기자는 고소를 안 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전혁수 기자를 고소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전혁수 기자는 이들의 둘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잘 비장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에 자기가 이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난 뒤에 그 헐레벌떡으로 잘 알려진 그날 있잖아요. 네. 예, 그날 상황에 대해서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 동안 3번인가 4번 말을 바꿨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혁수 기자는. 그래서 전혁수 기자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녹취 파일만 그냥 경찰에 제출해도 사실 지금 장시호 그리고 우리 김스타 검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뭐 금방 드러날 겁니다. 전혁수 기자가 좀 자발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경찰에 좀 제출을 해주면 좋을 텐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장시호 씨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기자분께서 또 이 김영철과 장시호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를 갖고 계신다고 저한테 한번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김영철 검사나 장시호 씨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이어간다면은 아마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진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걸 뭐 손바닥으로 지금 덮을 수가 없습니다. 네.